어떤 좀 이제 객관적인 조사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연봉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처우, 성장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특히 2030 분들에게는 자기가 성장하는 느낌이 없다고 할 때 좀 퇴사를 많이 결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요즘 물경력이란 말 너무 많이 맞아요. 하잖아요. 근데 물경력이 계속 더 이상 쌓여가지 않을 때, 그러니까 물처럼 막 빠져나갈 때, 이럴 때 물경력이라고 하는데 순간 커리어가 지금 이제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는 10년 차까지 안 되신 분들이 한 30대 많으시잖아요. 초반 정도. 그때는 하루하루 안 쌓이는 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. 이건 요즘 MZ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내가 아직 충분치 않으니까. 당연한 거예요. 누가 경력 뭐 2, 3년 차부터 대단한 퍼포먼스를 기업 조직 내부에서 낼 수가 있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조바심이 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경제 생활이 달린 건데 그거 어떻게 유행을 따라서 회사를 막 그만두고 이러진 않으시잖아요, 보통. 근데 좀 그런 분들이 퇴사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준비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끈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경제 사이클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경쟁이 훨씬 심해지고 뭔가 빨리빨리 결정이 되지 않으면 점점 이게 속도가 도태되는 듯 맞아요. 그래서 옛날에는 기업도 1년 계획 세울 거 이제는 한 달 안에 뭐가 성과가 나지 않으면 다들 다급해하고 결국은 그 조직원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만 보게 되잖아요. 잘하는 회사만 보게 되고 요즘 또 워낙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뉴스를 보거나 뭘 하면은 다들 막 성장하고 있대. 뭔가 조급해지는 네. 거죠. 그러면. 근데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. 네. 그러면 나는 성장을 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에서 또 배울 게 없어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그럼 나는 그래 나는 회사 다닐 사람은 아닌가봐 하면서 퇴사를 좀 생각하시게 되는. 내가 그 어떤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게 돈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. 거기서 내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발전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늘 하루나 아무것도 안 했어. 나 그럼 내 자아는 어디 간 거고 나는 멈춰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극단적으로 하시지 말라는. MZ들이 퇴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발전이 없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찾아가려는 그런 욕구들이. 그러니까 제 세대는 조직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소속감, 그 다음에 내가 성장을 할 때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미덕같이 느껴졌다고 한다면 지금 MZ분들은 개인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고 나라는 어떤 상품이라고 할게요. 상품에 대한 어떤 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또 중요한 세대이시지 않나?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나는 요만한데 조직은 이만하잖아요. 네. 움직이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나라는 사람들이 여기 몇백 명, 몇천 명이 다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. 그러니까 나만 신경 써줄 수는 없는 조직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늦고 내가 좀 발전이 더딘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게 이제 퇴사를 준비하시고 그럼 나는 나답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좀 개인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직장이랑 직업이라는 걸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곳은 환경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내가 바꿀 수도 있고 회사가 나를 버릴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죠. 어쨌든 직장이라는 곳은 변할 수 있어요. 근데 직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. 회사 다니셨을 때도 그 일 자체에는 재밌지 않으셨어요? 재밌었어요. 예, 그 일 자체는 재밌었었는데 그 환경 자체가 굳이 이 많은 층층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보다 나는 나 혼자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더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퇴사를 결심하신 맞아요. 거잖아요. 근데 직업이 주는 가치는 굉장히 크죠. 이건 직장하고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고 하는 일조차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럼요. 환경도 싫고 일도 싫어. 근데 돈만 벌려고 이거 오래 못 가요. 이거는 MZ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구도 오래 못 가요. 성과도 안 날 거고 순서가 이제 직장은 싫을 수 있어요.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정말 이 업 자체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리고 업 자체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직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제가 200% 공감을 하는 게 어쨌든 제가 회사 입사하기 전에 유튜브도 하고 그랬다 보니까 진짜요? 회사에서도 유튜브를 했고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만들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잘하시는구나. 네, 컨텐츠를 만드는 거 너무 좋아했고 내 메시지랑 내 이야기를 컨텐츠로 만드는 게 너무 좋은 거죠. 그래서 이 업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이 업에 대한 커리어나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여기서 새로운 거 배우기에는 이 시간 동안에 차라리 나가서 내가 업에 대한 뭔가 커리어나 그런 색깔, 경험을 쌓으면은 내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? 그럼요.
그러니까 회사에서 하셨던 그 업이 재밌으니까 나와서 비슷한 거를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시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고, 그다음에 업 자체가 마음에 드신다고 했는데 이제 환경이 좀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할 때는 이직을 하실 수도 있고, 아니면 경험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그 타이밍을 보시는 거죠. 자기라는 브랜드가 혼자 나갔을 때 이거를 회사에서 지금 하는 것만큼 재밌게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또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돈 벌 수 맞아요. 있을까?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? 아니면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? 지속 가능성도 또 봐야 되는 거고, 그게 만약에 좀 아직까지 자신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 환경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을 위해서 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요즘에는 본격적으로 취업하시기 전에 학교에서 인턴들도 많이 하시고 간접 경험들 많이 하시긴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정말 내 직업이 됐을 때 되게 달라요. 그런 간접 경험을 하셨는데 막상 이게 나의 직업이고 회사에 입사하셔가지고 일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사회초년생들이 정말 의미 없는 일만 계속 반복시킨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, 너무 재미없다. 힘든 일만 나 시켜. 내가 정말 여기서 내 어떤 적성을 찾아가고 이런 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게 또 이직이나 퇴사로 많이 이어지시는 것 같은데,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초반에 나의 적성에 그렇게 딱 들어맞는 일을 찾기는 참 힘들 수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의미 없는 일, 초년생들 막 정말 간단한 계속 반복되는 일 시킨다는 불만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 반복스러운 일들이 쌓여서 스킬이라는 게 또 되는 거거든요.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? 막상 실전에 들어갔을 때는 부족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.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. 그래서 그거를 연마하시는 시간이라고 조금 본인과 기업한테 시간을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,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어떤 업을 찾으실 때 회사 내부에서 기회가 보이실 때 정말 회사라는 곳은 되게 냉정하고 공평한 곳이거든요.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완전 사회초년생이시라면 뭐든지 열정적으로 좀 임하실 것.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. 여러 가지,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.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해봐라.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마케팅 쪽으로 들어갔어요. 그랬어요? 네. 근데 회사에서 내부 사내 공모를 한 거예요. 이제 회사 채널을 만들 건데 사내 크리에이터를 뽑는다. 사내 공모에 지원을 해가지고 부서 이동이 됐던 거거든요. 일단 만약에 내가 맡고 있는 직무가 좀 마음에 안 든다. 근데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좀 뭔가 해보고 싶은 직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서 이동이나 아니면 그런 뭔가 찬스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직이 크다면 정말 가능할 것 같고, 만약에 조직이 작아서 뭐 그런 기회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직 검토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요즘은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. 하시죠. 네, 많이 하시고, 저희도 요즘에 이제 이력서 보면은 정말 다채로워요. 이거 언제 다 했단 말이야. 잠도 안 주무시나 싶을 정도로 뭐 봉사활동도 하시고 뭐 컨텐츠도 만들어 보시고, 약간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정말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. 근데 자기 업을 찾아가시느라 그런 과정이 필요한 시기가 사회 초년 한 5년 미만.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부딪혀보고 이때는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내가 이 직업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. 찾기 위해서는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돼요. 맞아요. 내가 직접 한번 부딪혀보고, 내가 회사에서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퇴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. 만약에 월급이 안 나오면 안 돼. 그러면 퇴근한 다음에라도 시간을 써가지고 그걸 찍먹이라도 해봐야 돼요. 맞아요. 내가 찍먹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직업이 맞을지, 아니면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걸지 어떻게 알아요? 난 부먹팔아서 이미 잠겨있고 띵띵 불었어. 그래서 더 이상 힘도 없어. 이러면 안 되시는 시기인 거예요, 진짜. 그래서 이탕수육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찍먹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도 도전해보셔야 되고, 실패해도 돼요. 못 찾아도 돼요. 근데 너무 싫으니까 퇴사해라 이런 거보다는, 싫어서 퇴사하시면은 결국 싫은 것만 또 막 달라붙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업을 정말 찾아서 좀 어느 정도 70-80% 정도는 찾으셨을 때, 그때 이직이나 퇴사를 하시면 잘 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저도 주변에 말하는 게 퇴사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들 때 해야 된다. 그만둘 거야. 그만둘까? 이게 아니라. 그죠? 네. 저 그만둬도 될까요? 네, 이게 그죠, 아니라 그죠. 나 여기가 아니라 난 이거 무조건 할 거야. 그 정도로 꽂히지 않는 이상은 추워요. 밖에 너무 춥잖아요. 사실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온 분들도 성공하기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성공하신 분들의 케이스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, 그분들도 거기까지 가시기에는 한 번에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한 1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.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 수많은 정말 피땀 흘린 노력으로 거기까지 가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
아마 SNS나 그런 곳에 정말 많을 거예요. 맞아요.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도 퇴사하고 잘했고 저 사람도 잘 됐는데 나도 나 지금 회사 때려치고 싶은데 한번 나도 도전해볼까? 하게 되면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낙담의 골짜기라고 있어요. 이게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구간을 말하는데 너무 힘들죠. SNS에서 지금 보여지는 사람들은 그 낙담의 골짜기를 몇 개월, 적어도 1년 동안 정말 갈아 넣은 사람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, 사실.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미 그렇게 많이 읽혀진다는 거는 성공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또 이면을 보자면 누가 나 실패했어요를 그런데 올리겠어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게 나도 될까?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시라는 말은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도 그냥 막연히 저렇게 될래 라고 하면서 가신다는 건 좀 위험하다는 거죠.